각 부분의 명칭과 툴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툴박스, 도구 상자라고 부를 것이고요. 그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옵션 바라고 부를 거예요. 그 위쪽은 메뉴 표시줄인데 줄여서 메뉴라고 부를게요. 그 오른쪽은 패널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툴을 배울 때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툴박스예요. 이 툴박스는 목수의 연장통과 같은 것이에요. 목수가 책상을 만들려면 망치나 대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겠죠. 그래서 망치를 선택하면, 즉 맨 위의 툴을 클릭을 해 보실게요. 그러면 옵션 바에는 망치 종류가 뜨는 거예요. 자루가 긴 망치, 해머 망치, 짧은 망치, 그리고 그 아래 톱을 쓴다고 가정하고 렉탱글 툴을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옵션 바에는 또 바뀌어요. 톱의 종류, 긴 톱, 이빨이 가는 거, 쇠톱, 이런 종류들이 뜨는 거예요. 즉 옵션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옵션 바는 도구의 선택에 따라서 매번 바뀌게 되겠죠. 숨은 도구에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툴의 우측 하단에 세모 모양의 까만색 삼각형이 있는 것은 숨은 도구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툴에 까만색 삼각형이 있으니까 숨은 도구들을 거의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숨은 도구를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 숨은 도구를 롱 클릭할게요. 그냥 저스트 클릭하지 말고 꾹 눌렀다 뗄게요. 그러면 숨은 도구들이 표시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리프티컬 마키 툴을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일리프티컬 마키 툴이 선택이 되겠죠. 숨은 도구를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 알아볼게요. 키보드에서 Alt 키를 꾹 누르고 계세요. Alt 키 누른 채로 도구를 클릭 반복하실게요. 클릭하면 숨은 도구가 하나씩 선택이 돼요. 숨은 도구를 선택하는 세 번째 방법 알아볼게요. 숨은 도구를 마우스 우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렉탱귤러 마키 툴을 클릭해 볼까요? 우클릭하는 세 번째 방법 배웠어요. 숨은 도구를 선택하는 네 번째 방법 배울게요. 도구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M이라고 나오고요. 이 도구의 단축키는 M이란 얘기예요. 맨 위쪽 도구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V라고 표시가 돼요. 이 툴의 단축키는 V란 얘기예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MV 차례대로 누르면서 도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MV 툴박스를 더 살펴보면요. 다른 툴들은 기능이 하나씩인데 영역을 선택하는 툴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숨은 도구까지 하면 10여 가지가 돼요. 요 세 개들은 전부 영역을 선택하는 툴들이에요. 그만큼 포토샵에서는 영역을 선택하는 게 가장 큰 일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역을 선택하는 툴만 10여 가지가 되는 것들이에요. 작업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요. 여기 화살표 모양의 사각형 3개짜리 히스토리 패널이라고 불러요. 히스토리 패널을 클릭을 해볼까요? 히스토리 패널에는 우리가 동작한 작업이 50개까지 기록이 돼요. 히스토리 패널에서 위쪽 아이템 클릭하고 그 위쪽 아이템 클릭하고 다시 아래쪽 아이템 클릭하고 그 아래쪽 아이템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작업이 취소됐다가 되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히스토리 패널에서 제일 아래쪽 아이템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 Z키를 2번 누르면서 이 아이템이 어떻게 선택되는지 관찰하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Z 2번. 자, 취소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Z이라 그랬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Z 2번. 결국은 히스토리 패널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와 컨트롤 Z과 컨트롤 시프트 Z를 누르는 것은 동일한 기능이란 얘기가 되겠죠. 히스토리 패널에 기록되는 아이템은 기본 50개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즉 50번을 되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100번을 되돌리고 싶다 작업을. 그러면 에딧 메뉴, 프리퍼런스, 퍼포먼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 오른쪽에 보면 히스토리 스테이트에 50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 패널에 50개까지 아이템이 기록이 되는 거고요. 나는 100번을 되돌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히스토리 스테이트에 100을 입력하고 OK 하시면 히스토리 패널에 100개의 아이템이 기록이 돼요. 즉 100번을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하는 수치 입력하시고 OK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히스토리 패널은 닫아볼까요? 패널의 오른쪽에 꺽쇠 2개 클릭해서 닫아주시고요. 툴박스 하단으로 가볼게요. 툴박스 하단에 있는 앞에 위치한 색상을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부를 거예요. 전경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뒤에 있는 색상을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이라고 부를 거예요. 전경 색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포그라운드 컬러 색상 상자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프리즘에서 색상의 계열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핑크색 계열로 하겠다, 연두색 계열로 하겠다, 빨간색 계열로 하겠다 라고 색상의 계열을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 스펙트럼에서 세부 색상을 선택해 주는 것이에요. 여기 커런트는 기존의 색상이고요. 뉴는 우리가 새로 만든 색상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세부 색상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에서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동그랗게 드래그 하면서 뉴를 관찰하도록 하실게요. 자, 마우스 버튼 누르고 드래그 동그랗게 뉴를 보세요. 세부 색상이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측 상단 모서리로 쭉 끌어다 놓으시고요. 제일 밝은 빨간색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색상이 뉴에 올라오고요.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빨강색이 됐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주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색상 상자 클릭하고요. 색상 계열을 선택하고요. 파랑색 계열로 가볼까요? 오른쪽에서 스펙트럼에서 세부 색상 선택하고요. 뉴를 확인하시고 OK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색상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 상자 상단에 보면 기역자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얘를 스위치라고 부를 거예요. 이 스위치를 4번 클릭을 해 보실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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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무엇인가요?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위치를 바꿀 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로 색상을 채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색상을 채울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툴박스에서 렉탱귤러 마키 툴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을 해 주실게요. 색상을 채울 때는 에딧 메뉴에서 Fill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Fill 대화 상자에서 컨텐츠 목록을 클릭하고요.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우려면 포그라운드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케이 하실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색상을 채우고 싶으면 에딧 메뉴에서 Fill 선택하시고요. 컨텐츠 목록에서 백그라운드를 선택하고 오케이 하시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채워지게 되겠죠.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렇게 메뉴를 클릭하지가 않아요. 자, 단축키로 실무에서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Alt키 꾹 누르고 계세요. 그리고 뭘 삭제할 때 쓰는 딜리트 키를 한번 눌렀다 뗄게요.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지고요.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계세요. 그리고 지울 때 사용하는 딜리트 키 한번 눌렀다 뗄게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채워지게 되겠죠. 자, Alt 딜리트는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우기, 컨트롤 딜리트는 백그라운드로 채우기. 자, 앞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미지를 확대, 축소하는 방법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에 우리가 보고 있는 비율은 여기 제목 표시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현재는 33.3%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고요. 그 하단에 보면 수치 입력란을 클릭하시고요. 100 입력하고 엔터 칠게요. 수치 입력란 다시 클릭하시고요. 20 입력하고 엔터 치실게요. 이렇게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확대 축소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번에는 줌 툴 돋보기 도구를 따닥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100%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의 우측 하단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해서 창의 크기를 결정할 수도 있겠어요. 넓게 보기, 좁게 보기. 이번에는 손도구 핸드 툴을 따닥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를 포토샵 창의 크기에 맞춰서 볼 수 있는 비율로 표시를 해줘요. 줌 툴 다시 더블 클릭할게요. 따닥. 그러면 100%로 보기. 손도구 따닥 더블 클릭하면 포토샵 창 크기에 맞춰서 보기예요. 메뉴로 본다면 뷰 메뉴에서 100%를 선택하는 것은 줌 툴을 더블 클릭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Fit on Screen 메뉴를 선택하는 것은 손도구를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에요. 이번에는 줌 툴을 선택을 하실게요. 돋보기 도구 클릭. 그리고 사과 잎사귀 부분에서 클릭 5번을 하실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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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Alt 키를 꼭 누르고 계실게요. 그러면 돋보기 도구에 마이너스 자가 표시가 되죠. 예, Alt 키 누른 채로 다시 5번 클릭할게요. 이렇게 돋보기 도구로 클릭해서 확대하고 Alt 키 누르고 클릭해서 축소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번에는 돋보기 도구로 왼쪽 상단 대각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우측 하단 대각 방향으로 3번 드래그를 해 보실게요. 자, 먼저 이미지의 가운데를 왼쪽 상단 대각 방향으로 드래그 3번 하시고요. 우측 하단 대각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3번 드래그 할게요. 드래그 이렇게 왼쪽 상단 대각 방향으로 데려가면 축소가 되고요. 우측 하단 대각 방향으로 데려가면 확대가 돼요. 자, 그러면 우측 하단 대각 방향으로 계속 드래그해서 최대 맥시멈 확대는 몇 %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 대각 방향으로 계속 드래그 하실게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보면
예, 12,800%가 맥시멈 확대 수치고요. 이때 여기 네모난 모양은 픽셀이라고 부를 거예요.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픽셀이에요.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포토샵 창에 맞춰서 보실게요. 핸드 툴 따닥 더블 클릭.